당사자들이 많이 그런 움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용기가 움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들도 아, 이게 정말 조금은 쉽게 꺼내도 되는 이야기구나, 조금 나도 위로받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 보호종료 아동 당사자이고요. 2년째 아름다운 재단과 18어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신선입니다. 보호종료 아동들 당사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재능을 살려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6명의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걸 좋아하고, 꿈을 또 아동자립 전문가라는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활동가로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활동을 기반으로 미디어 채널이라거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캠페인 활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게 뭔지 좀 알리고, 사람들한테 보호종료 아동들의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보호종료 아동은 불쌍하다거나 아니면 되게 치열하게 살 거야, 아니면 범죄에 좀 쉽게 빠질 거야 라는 이런 편견들을 좀 바꿔나가려는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집에 관련해서도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집을 어떻게 구하며, 그리고 또 이제 고지서는 뭐고, 그리고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는 집을 계약을 할 때 저는 관리비가 뭔지 몰랐어요.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 이런 건 많이 들었고, 월세 많이 들었는데 관리비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계약을 다 하고 나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으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얼마가 들어가면 이미 다 계산을 다 했어요. 근데 또 매달 5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막 되게 뒤통수 맞고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내가 어리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나중에 일단 검색을 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나니까 이게 매달 내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집에 살았으면 관리비가 나간다는 것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처음 시설에 나왔을 때는 물어보고 싶고 기대고 싶고 그런 어른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퇴소하고 대학 친구들과도 계속 교류를 하면은,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바로 핸드폰에서 엄마 나 이런 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음식을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해? 바로 전화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거에 부딪혔을 때 물어볼 어른이 없는 게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2019년에 이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재단에서 갑자기 제 블로그를 보고 보호종료 아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캠페이너로 활동해 볼 생각 없냐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는 제가 보호종료 이후 직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막 서술해 놨었어요. 이렇게 제 경험담을 쓰고, 아직도 현실이 되게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500만 원 주고 세상에 나와 살아야 된다거나 집을 구해야 된다거나 이런 되게 안타까움을 되게 제가 제 감정 그대로 써놨는데, 그 글들을 보시더니 재단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기획하는 거랑 조금 결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제안을 주셔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아름다운 재단이 저희 보호종료 아동들 사이에서도 대학교 장학금을 준다고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아름다운 재단은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장학 수업을 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존재만 알고 있다가 캠페인도 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부터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조금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꿈도 원래 계속 보호종료 아동을 돕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마침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진 않고 오셔서 저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기획을 하고 와서 캠페인을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는데 선희가 잘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게 뭐야?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기획을 하면 좋을까? 라고 처음부터 제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설을 퇴소하고 나서 다른 시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보호종료 아동들을 만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장학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커뮤니티 모임에 가서 같은 또래이면서 같이 보호종료를 경험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했어요. 갑자기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연락도 안 되는 부모님 재산 때문에 수급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이제 당장 갈 곳이 없는데 LH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방법,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친구들이 나왔을 때 딱 준비가 되어 있고 더 잘 갖춰져 있어야 될 제도들인데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 조금 저는 조금 꿈틀했던 것 같아요. 몸 안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누군가는 나서서 이야기를 해줘야 이 친구들이 겪는, 내 후배들이 겪는 불편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당함을 좀 바꿔서 좀 돕고 이런 게 좀 저 스스로도 에너지를 또 얻는 것 같아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사실 보육원에 산다는 이야기 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부자는 없죠. 맞아요. 굳이 막 사람한테 먼저 나가서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조금은 애둘러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랬는데, 이제 아름다운 재단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제가 당사자라는 게 이제 많은 친구들한테 알려졌거든요. 그때는 저 되게 수줍기도 하고 좀 겁도 났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 다른 당사자들이 저를 보고 되게 응원해 줬어요. 그래서 멋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응원한다, 덕분에 더 많은 게 바뀐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 스스로도 그 부끄럽고 창피하던 마음을 조금은 접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보호종류 아동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인식이 자리 잡힌 거는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그런 게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에서 좋은 캠페인을 기획을 했는데 1년으로 끝나면 좀 아쉽지 않을까? 이게 계속 이어져야 사람들도 이 캠페인을 보면서 인식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해야 접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그들도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같이 하게 됐습니다. 보호종류 아동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보호종류 아동이라고 하면 들어본 적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정부 지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호종류 아동의 존재를 많이 알고 지원해 주려는 사업들이 진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이제 블로그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몇 개 한정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면 요새는 선발적으로 보호종류 아동을 도우려는 도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제가 좀 많이 느낀 거는 당사자들이 많이 조금 그런 움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들이 용기가 움튼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어떤 컨텐츠 제작했을 때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 중에 이제 자신이 보호종류 아동이다라고 밝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조금은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자신도 힘을 얻어간다라고 했고, 그 글들에서 또 이제 댓글이 또 달리면 응원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고, 그러면서 당사자들도 이게 정말 조금은 쉽게 꺼내도 되는 이야기구나, 좀 나도 위로받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댓글을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곧 있으면 보육원을 떠나서 보호종류 아동이 된다. 근데 신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고, 조금 이런 이야기 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좀 자립생활 잘 이어나가고 가도록 하겠다라고 댓글을 달아줬는데, 그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캠페인으로서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커뮤니티가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나가서 시설 안에 있을 때부터도 저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지나가며 대학교는 어떻게 가고, 대학 이후에 또 삶은 평범하지 않잖아요. 다른 가정에서 부모님이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를 누군가 공유해주고 내 고민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공간이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딱 시설이 퇴소하면서부터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잠깐 쉬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내가 했던 고민이 누군가의 또 똑같은 고민이잖아요. 그걸 좀 편하게 짚어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막 손을 잡으면 불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그들이 조금 두려울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손이 갑자기 날아왔을 때 두려울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보호종류 아동에 대해서도 조금씩 길게
이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제가 몰랐던 그러니까 시각장애에 대한 예의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런 어려움들을 나중에라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기부자님들이 처음 가진 이 관심과 애정을 꾸준히 가져주신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당사자 캠페인이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어쩔 때는 저보다 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선희 씨 불쾌하지 않아요? 뭐 이런 불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이제 재단에서 그래서 저만큼 더 저를 알아주시고 저의 고민들을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어려움들 어떻게 바꿔나갈까 이런 시각들을 저보다 더 깊게 고민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고맙고 앞으로도 이 캠페인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당사자들을 존중하고 더 그리고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계속. 지금처럼. 네.